삼국시대 말기 촉한은 심각한 인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34년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촉한의 권력은 장유, 비애, 강유 등 몇몇 인물들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9년 뒤인 263년 결국 촉한은 위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촉한 초기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죠.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촉한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갈량이 잊어버린 5명의 촉한 인재를 살펴보고 그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면 촉한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을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위연, 무친무장, 촉한의 숨은 힘. 위연은 촉한의 6번째 무장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무예와 용맹함을 지닌 장수였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촉한의 핵심 군사로 활약했지만 단순한 용맹을 넘어 전략적 판단과 강한 리더십까지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초기의 제갈량은 위연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이해하며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갈량은 위연의 지나치게 강직한 성격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연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적이어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촉한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죠. 이로 인해 점차 제갈량은 위연을 주요 결정에서 배제하고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연의 운명은 제갈량이 234년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난 후 급격히 바뀝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마지막 명령으로 양이에게 군권을 맡기면서 위연에게는 후퇴를 책임지는 최후까지 임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위연과 양의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서로를 불신하는 관계였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갈량이 죽자마자 양이는 명령을 내려 마대에게 위연을 제거하도록 지시합니다. 촉한의 가장 유능한 장수 중 하나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위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촉한 국가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연이 살아있었다면 그의 용맹함과 전략적 판단으로 촉한은 어려운 시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이 동시에 몰려온 시기, 위연 같은 강력한 장수는 국가를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었죠. 결국 위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장수에 대한 비극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제갈량 시대 촉한의 한계와 그로 인해 촉한이 겪은 운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의 제갈량의 신복이었지만 버림받은 장수. 양이는 제갈량의 가장 신임받는 신복 중 한 명으로 촉한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전략과 판단을 이해하고 여러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갈량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고 잠시 동안 군권을 맡아 촉한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했죠. 하지만 양이는 성격상 지나치게 권력과 명예를 의식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타인에게 쉽게 양보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제갈량은 그가 후계자로서 촉한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제갈량은 그를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고 대신 장유를 중용하며 촉한의 핵심 권력을 맡겼습니다. 양이는 이러한 배신감과 불신을 참지 못하고 점차 권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촉한 내에서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며 점차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 지위가 강등되며 멀리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당시 양이가 겪은 처우는 단순한 개인적 불행을 넘어 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양이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정치적 능력과 군사적 전략은 촉한의 운명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내부 권력 다툼과 외부 압력이 동시에 몰려온 시기, 양이의 지도력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었죠. 결국 양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수의 몰락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촉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제갈량이 양이를 올바르게 중용했다면 촉한의 운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3. 유봉, 가능성 넘치는 젊은 장수. 유봉은 유비의 양자로 촉한의 젊고 유망한 장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촉한의 초기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특히 섬서천수와 한중 지역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전공을 쌓았습니다.
전투에서의 용맹함과 군사적 재능은 촉한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봉의 운명은 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는 관우를 구원하기 위해 제때 지원을 보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우가 동우에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촉한에서 매우 중대한 과오로 여겨졌고, 유비는 그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유봉의 강직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유봉이 성장하여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결국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에 따라 유봉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젊은 장수의 비극적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촉한의 장기적인 군사력과 안정성에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만약 유봉이 살아남아 후반 삼국시대까지 활동할 수 있었다면 그의 능력은 촉한의 군사적 기둥이 되어 내외부 위협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젊고 유망한 장수가 사라짐으로써 촉한은 전쟁에서 중요한 인재를 잃었고, 이는 결국 국가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봉의 이야기는 뛰어난 인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잠재력과 군사적 재능이 발휘되었다면 촉한의 역사 흐름은 훨씬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염 지역 세력을 이해한 촉한의 관료. 이염은 촉한의 익주 출신 관료로 지역 사회와 민병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제갈량과 함께 유비를 보좌하며 촉한의 초기 안정과 군사 조직 확립에 기여했으며, 특히 본토 주민들을 동원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촉한이 외부의 침략에 맞서 지속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한 번의 실수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군사작전 중에 이염은 전략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했고, 그로 인해 제갈량은 그를 파면하고 먼 지역으로 유배시킵니다. 당시 촉한의 권력 구조와 내부 정치 상황에서 이런 처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과 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이염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에게 외면당한 채 멀리 떠나야 했고, 결국 깊은 상실감과 좌절 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에 그치지 않고 촉한이 내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을 겪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염이 제갈량의 신임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면 촉한은 본토 주민들과 지역 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후반 삼국시대의 혼란기에도 안정적인 내치와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염의 이야기는 뛰어난 지역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전략적 시각과 지역 기반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었다면 촉한의 운명은 훨씬 안정적이고 강력했을지도 모릅니다. 5. 맹달, 전략의 천재였지만 외면받은 촉한의 지략가. 맹달은 유비가 촉한을 세울 때 함께한 공신으로 뛰어난 전략과 지략으로 명성을 떨친 장수입니다. 그는 전투 지휘와 군사 계획 수립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유비가 촉한에 진입할 때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특히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흔치 않은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맹달은 개인적 성향과 제갈량과의 갈등 때문에 점차 촉한 내부에서 소외됩니다. 그는 제갈량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서 배제되거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맹달이 촉한을 떠나 위나라에 투항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맹달의 투항과 이후 운명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위나라와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 제거당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뛰어난 전략가 한 명의 상실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촉한 국가 전체의 전략적 손실로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맹달이 자신의 능력을 촉한에서 계속 발휘할 수 있었다면 그는 후반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촉한이보다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맹달의 이야기는 뛰어난 인재가 개인적 갈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의 전략적 능력과 지략이 온전히 촉한에서 발휘되었다면 촉한은 단기간의 위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존속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맹달은 촉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재였지만 외부 요인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그의 능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